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성공.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급했나 봐요.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체한 기분이 들어요. 네. 어, 인간관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고는 있는데 그 인간관계예요. 정말 쉬운 일 아닌 것 같고, 어, 실패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실수가 나쁜 건 아닌데, 값진 거예요. 값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게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그런 실수를 또 해버렸어요. 네. 미리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의 오만과 또 저의 생각으로 어떤 또 행동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 의도치 않게 아픔을 주었고, 네, 그래서 오늘 아 정말 인간관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기저기서 많이 삐그덕거리고 음,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이런 기분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을 좀 더 위로하고 다잡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버 시작하려고 해요. 아, 이러면서 배우고 가는 건데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또 실수를 해서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실수를 해서 아픔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거. 네. 아, 음. 그래요.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 있으시고 힘든 일 있으시겠지만 좀 더 성장한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 또한 음, 이겨낼게요. 네, 이겨내고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음, 어, 음,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칭찬, 격려, 배려. 네. 이건데, 칭찬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칭찬도 기술이 필요하다. 음,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청량제 같은 칭찬에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네, 첫 번째, 아첩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체적인 칭찬 대상을 언급하라. 사실 칭찬과 아첩은 한 끗 차이로 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언급했는지 여부에서 드러난다. 아첨하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나 마음대로 흘릴 수 있지만 진정한 칭찬의 말은 영원히 마음속에 존재한다. 아부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충직한 사람들은 아첩 외 배우에 뭔가 꿍꿍이가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에 아예 외면해 버린다. 보통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칭찬에 대한 자신의 표현 방식이 어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다. 케이크 만드는 솜씨가 참 좋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이 직접 만든 딸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돌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을 칭찬해주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좋아한다. 나는 한 남성 독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관혼상제 입문이라는 선생님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여느 작가들의 작품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군요. 실제 경험담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만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읽으면서 제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라서 제 딸 아이가 결혼할 때 선물로 한 권 사주었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 그의 편지에는 이 책 정말 좋다, 정말 유용한 책이다와 같은 두루뭉실한 칭찬 일색이 아니라 실제 경험담이 가미되었다. 딸 아이에게 선물해 주었다처럼 구체적인 칭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한 장의 편지로 인해 나는 칭찬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네, 저도 습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칭찬한다는 거. 음, 근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하고 그냥 입버릇처럼 영혼이 없이 말하는 거하고 상대가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또 어떤 부류는 어, 뭔가 저 뒤에는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를 칭찬하고 나를 띄우고 그러므로 뭔가 나한테 어떤 의도적으로 지금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칭찬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안 예쁜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옷 맵시가 정말 괜찮네? 옷 스타일이 이쁘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게 됐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 오느라고 너무 부지런도 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칭찬을 할 때 그냥 너무 예쁩니다. 너무 동안이세요. 음 너무 옷을 잘 입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말 핑크색 핑크색 블라우스가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왜 저도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데 입어 보고 싶은데 저는 안 어울리거든요. "선생님 너무 그런 핑크색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칭찬. 두 번째는 직접 칭찬하기보다 연장자 앞에서 상대방을 칭찬해 주어라. 타인에게 칭찬을 받은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다.
더군다나 연장자나 상사에게서 칭찬을 듣는다면 희열은 물론이고 일종의 자부심과 감동까지 곁들어질 것이다. 물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성공을 인정받고 게다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분명 더욱 흥분되고 분발하게 된다. 백화점에서는 미소 아가씨, 친선대사 등의 선발대회를 자주 기획한다. 이런 이벤트는 보통 백화점에 대한 고객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 특히 상사, 팀장 등 회사 내 임직원들을 통해 회사가 홍보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게 된다. 그래서 칭찬의 효과를 최상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어, 직접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이 직업에 입문했을 때 정말 잘한다, 신입 때 잘한다 잘한다 라는 소리를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점장님이 저한테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칭찬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진짜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항상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좀 더 하세요 라는 질책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애써서 당신한테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안 해주시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저분의 입에서 잘했다라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직원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지점장님이 술자리만 가면 저의 칭찬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되물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지?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정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신다고. 근데 그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만하지 않게 어, 거기서 멈춰버릴까 봐. 그 칭찬을 들은 순간에 너무 내가 거기서 멈춰버릴까 봐 그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죠. 근데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그분의 마음을 제가 전달 들었을 때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너무나 감사하다. 어,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네. 상대방을, 연장자 앞에서 상대방을 칭찬해 주어라. 네. 세 번째는 타인의 신뢰와 동의를 얻으려면 가식적인 칭찬을 자제하라. 타인의 신뢰와 동의를 얻으려면 가식적인 칭찬을 자제하라. 비위 맞추기용 아첩, 입에 발린 말 등은 들을 때는 귀가 즐겁다. 하지만 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과장되고 꾸며냈다는 느낌을 주어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한 번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연미복을 입어야 했는데 체격이 있는 나로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내 모습을 본 어떤 이가 선생님 그렇게 입으시니 정말 날씬해 보여요 라고 띄워주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정작 듣고 있는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런 형식적인 칭찬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성의 있는 칭찬 한마디가 일부러 꾸며낸 100마디 가식적인 말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아, 그렇군요. 가식적인 칭찬을 자제해야 된대요. 네. 참 어렵네요. 네, 오늘 저의 지금 이 감정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어찌됐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라고 하니까 네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좀 말을 아끼고 칭찬도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어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음 노력할게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주제도 어찌 보면 저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나만 옳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나만 옳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논쟁을 할 때 자기 의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줘라. 네. 사사건건 대립하지 마라. 워싱턴은 말했다. 논쟁을 할 때 자기 의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면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줘라. 여론과 반대 노선을 걸으면 자기만 힘들어질 뿐이며 결국 돌아오는 건 타인의 원망 어린 시선들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빚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사사건건 이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독창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중과 어긋나게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풀 수 있는 대화를 설전으로 몰고 가기를 좋아한다.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면 바로 정색하고 적대적으로 대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논쟁이 오간다면 딱딱한 돌을 씹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근거 없는 반박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다. 아름답고 탐욕스러운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고집스런 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새는 태어날 때부터 매일 두 발로 땅 위를 총총 뛰어다니기만 할 뿐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다 못한 친구들은 그렇게 발로만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말고 날개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새는 고집불통이었다. 괜찮아. 나는 두 발이 튼튼해서 얼마든지 잘 뛰어다닐 수 있어. 튼튼한 두 발로 제 아무리 1년 내내 팔짝 댄들 드넓은 세계를 내려다보며 거침없이 하늘을 비상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보통 사람들도 이 새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한다. 다른 사람과 엇박자로 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만 옳고 잘났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한다. 사실 이런 고집스러운 행동은 삶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자. 의견 대립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양보하지 않고 내 의견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벌어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 이렇게 대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대립 구도가 나에게 유익한가? 상대방은 이런 대립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유, 오늘 어제 이 대목을 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오늘 나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네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의견 대립이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서로 이미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해명할 기회를 만들거나 쌍방이 모두 신뢰하는 사람을 중개자로 내세워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지나친 고집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 이들은 잘못된 관점에 더욱 집착하고 그러다 결국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설령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더라도 한 발 물러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게 좋다.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네요. 한 발 물러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게 좋다. 네. 아유. 어느 마을에 큰 비가 쏟아져 마을 전체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때 이 마을의 신부는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이때 구조원이 뗏목을 타고 성당으로 와서 다급하게 신부를 불렀다. 신부님, 어서 올라타세요. 안 그러면 홍수에 휩쓸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신부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성당을 지켜야 하오. 하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은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 후 물이 신부의 가슴까지 차올랐고 신부는 할 수 없이 제단 위로 올라갔다. 이 무렵 경찰 한 명이 보트를 몰고 와 신부를 설득했다. 신부님, 빨리 올라타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익사하실 수도 있어요. 신부는 여전히 완강했다. 아니요, 나는 성당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이 분명 저를 구하러 오실 겁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나 구해요. 얼마 후 성당 전체가 물에 잠겼다. 신부는 결국 지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 했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비행사는 줄 사다리를 내리며 소리쳤다. 신부님, 어서 올라오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는 신부님이 휩쓸려 가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신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성당을 지키겠소. 하늘이 날 지켜주실 테니 걱정 말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나 구해줘요. 그러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센 물살이 신부를 덮쳤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신부는 결국 물살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 때로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집착은 우매함과 무지의 상징이다. 살다 보면 가끔 포기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고집을 부리면서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봤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죠. 아유, 네. 집요한 논쟁은 금물이다. 논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예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당신은 논쟁에서 영원히 이길 수 없다.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면 그건 당연히 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 거나 다름없다. 게다가 당신의 승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결과는 더 참담하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불복함과 동시에 당신을 적대시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적대적인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논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싶은가?
겸손과 양보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논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즉 성질의 악화나 자제력, 감퇴 등의 결과를 굳이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성공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사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데 여러분. 열의 9은 져주고 결정적인 한 판을 이기면 되는데요. 네, 내가 전투에서 질망정,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정말 열의 9은 져주고 결정적인 한 판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너무 후회돼요 지금. 네. 너무 후회되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사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성공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오늘 제 푸사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네. 서로의 의견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신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좋다. 또한 아무리 봐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조금은 양보해보자. 언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나만 몰랐던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나만 몰랐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나만 몰랐던 거. 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라. 미치겠네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라.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다. 자신의 잘못이 상대방의 비난이나 질타의 대상이 되었을 때 화부터 내거나 잡아떼면서 오히려 자기 실수를 두둔하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잘못과 악의는 절대 선의의 맞수가 될 수 없다. 당신 스스로 실수에 대한 집요하게 변호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집요한 행동은 딱딱한 언어보다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행동이 말보다 이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나친 고집은 무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평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반박을 좋아하고 진리를 방치하며 비효율적인 논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매사에 신중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면 발견 즉시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이성을 신뢰하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흥분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대기에 바쁘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를 받으며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공손한 이미지를 남긴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부드럽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내가 틀렸다면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시인해보자.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어떠한 상황에서건 긍정적이고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부드럽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내가 틀렸다면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시인해보자. 여러분, 오늘은 빨리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해서 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 연연해야 하지 말래요. 작은 일에 연연해야 하지 말라.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리는 등의 사소한 일 때문에 학교 친구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모습, 작은 의견차로 인해 이웃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승객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 모습,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원칙에서 벗어난 충돌이며 무의미한 집착일 뿐이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과 힘을 작은 일에 소진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목표와 핵심 사항을 놓치게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대수롭지 않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원래 가야 할 길에서 자꾸 빗나가게 된다. 아, 논쟁을 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자. 네, 논쟁을 할 때. 네. 논쟁이라고,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어서 논쟁이 시작된다고 딱 되면은, 첫 번째, 부드럽게 대답한다. 부드럽게 대답한다. 두 번째, 상대의 말에 절대 격분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에 절대 격분하지 않는다. 세 번째, 화가 나도 절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절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열한 행동을 자제한다. 비열한 행동을 자제한다. 이는 솔로몬 왕의 충고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작은 일 때문에 지루한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드럽게 대답한다. 상대의 말에 절대 격분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절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열한 행동을 자제한다. 네, 논쟁이 시작된다고 느끼면 네, 일단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읊어볼게요. 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만 마냥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보다 근본적이고 위대한 원칙을 우선순위로 삼아 실천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리이다. 얼마나 큰일에 화를 내는지가 그의 포부와 아량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기억하라. 얼마나 큰일에 화를 내는지가 그의 포부와 아량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기억하라. 진짜 정말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소한데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격분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지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아주 네, 내가 옳다고. 아우,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또 미안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얼마나 큰일에 화를 내었는지 그의 포부와 아량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기억하라. 저도 그럴게요. 어떤 일이 있어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아, 이게
그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이게 나의 포부와 아량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한 일로 지금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낼 만한 것인가?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 볼게요. 네. 음. 여러분, 아유, 괜히 그랬어요. 괜히. 제가 또 오래 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 음, 오래 가는 성격은 아니어서 내일 아침이면 또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 근데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은 건지 꿍하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딱 일이 터지면은 그냥 그때만 놔두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 그래서 자꾸 이거를 까먹고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요. 내 성격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남다르다고 하니까 근데 별거 없었잖아요, 사실. 네,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지만은 이 내용 중에 깊이 숨어 있는 이 내면, 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오늘도 너무나, 어,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거 한 가지, 아니다, 세 가지 정도는 제가 꼭 경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할게요. 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